오늘은 국어 점용 허가 방법과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어란 무엇이냐면 물길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도로 옆으로 물이 지나갈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을 국어라고 합니다. 보통 그냥 흙에 이렇게 도랑이라고 하죠. 도랑처럼 파여 있는 곳도 있고 이렇게 돌로 해가지고 배수로 공사가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지목이 국어인 곳도 있고요. 지목이 천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도로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대부분 다 통칭해서 국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국어 점용을 할 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얼마나 점용할 건지를 알아봐야 합니다. 일단 도로가 이렇게 있고 도로 옆으로 대부분 이렇게 국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목이 구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도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땅과 도로가 붙어 있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 국어가 있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맹지지만 이 국어를 점용 허가를 받아서 점용을 한다면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건축 등 개발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많이들 생각하시는 게 땅에 붙어 있는 면적 전체를 다 점용 허가를 받지 않아도 그 중에 일부분만 내가 이쪽으로 진입로로 쓸 부분만 이렇게 진입로로 쓸 부분만 정해서 일정 면적만 점용을 받아도 됩니다. 국어 점용 허가는 이제 국어 상황에 따라서 허가권자가 다른데요. 일반적으로 많이 만날 수 있는 것이 대부분 이제 농지로 사용하는 그 한국농어촌공사가 가지고 있는 농지로 사용 중인 국어가 많습니다. 그 흔히 말하는 물길이죠. 그쪽에 이제 농사 지으면서 물이 지나다닐 수 있게끔 물길로 쓰는 경우가 많고 그 외에는 저렇게 파여 있지 않지만 실제로는 그냥 땅이지만 그 지적도상에는 분할이 돼서 국어로 되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옆에 자료를 보시면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허가권자가 다 틀립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땅에 앞에 국어가 있고 그걸 점용해서 건축이나 그 외에 뭘 하고 싶다 하면은 그냥 지자체에다가 전화를 해서 물어보면 대부분 다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금액까지 다 친절하게 알려주니까 지자체에 전화해서 물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일반적으로 국어, 도로, 그리고 하천 등이 대부분 국어 점용 허가를 받는데 이름은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통칭해서 다 국어 점용 허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국어 점용 허가 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국어 점용 허가는 나라에서 허가를 받는 비용과 그리고 실제로 점용한 다음에 거기다가 길로 쓸 수 있게끔 공사를 하는 실제 공사 비용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점용 허가를 받는 방법은 내가 일단 얼마 정도의 면적을 점용 허가 받을 건지를 고려를 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각 지자체에다가 제출을 합니다. 그럼 점용 허가 승인이 나면 면적당 얼마씩 내라고 이렇게 알려주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지목이 도로인 경우하고 지목이 국어나 하천인 경우하고는 국어 점용 허가 사용료가 좀 다른데 일반적으로 집을 짓는 경우 도로로 돼 있으면은 그 땅의 공시지가의 2.5% 정도를 연 사용료로 지불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국어 같은 경우는 도로나 국어는 공시지가가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인접해 있는 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을 합니다. 만약 공시지가 100만원짜리 땅 옆에 있는 국어다. 그러면은 1년에 평당 100만원일 경우에 거기도 똑같이 한 평만 점용허가를 받는다 그러면은 1년에 25,000원 정도 내시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농지 옆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0.5에서 5%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농지 같은 경우는 금액이 좀 저렴하기 때문에 대부분 공시지가가 10만원 미만, 20만원 미만인 경우 많기 때문에 내가 건축을 하려고 그쪽에다가 이제 국어가 내 땅 앞에 100평 정도 있지만 그걸 100평을 다 점용허가 받을 필요는 없어요. 거기에 대충 진입로로 쓰일 한 10평 정도만 받는다 이러면 실제로 지방에서는 점용허가 받더라도 연간 사용료는 1, 2만 원 수준으로 내시면은 대부분 점용허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실제 공사 들어가는 비용이 있는데 앞서 그림처럼 국어지만 가보면 물길은 없고 그냥 흙으로 다 메꿔져서 땅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별도의 공사비가 들어가지 않죠. 매립되어 있는 상태로 점용허가만 받아서 쓰면 되는데 물길이 깊게 있는 경우 같은 경우는 거길 강제로 매립을 해버리면 물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콘크리트 구조물 같은 경우로 이렇게 막고 그 위에 상판을 덮어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 공사 들어가는 비용은 워낙 가격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사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적게는 평당 30만 원에서
많게는 뭐 100만 원 그 이상 가는 경우도 있고, 배수로가 길고 진입로로 쓸 부분이 많아가지고 만약 뭐 한 100평 정도 되는 국어를 다 점용허가를 받아가지고 거기를 뭐 콘크리트 구조물로 치고 위에 상판을 깔고 뭐 콘크리트 위에다가 또 아스팔트까지 까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비용이 몇 천만 원대까지 늘어나지만, 일반적으로 시골의 조그마한 집이나 아니면은 농업용 진입로로 쓰면서 점용허가 해가지고 할 때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비용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럼 국어가 있으면 맹지가 아니니까 그냥 구입해도 될까? 뭐 내가 땅을 사러 갔는데 마음에 드는 땅이 있어서 앞에 보니까 도로랑 내 땅 사이에 국어가 있어요. 사실 국어가 있으면 대부분 호재입니다. 왜냐면 그 땅 위에 이렇게 상판 올려가지고 진입로로 쓰고 뭐 그 위에다가 뭐 차 같은 것도 올려놓을 수 있고 간이 주차장으로도 쓸 수가 있고요. 건물만 올리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든지 일반적으로는 앞에 국어가 넓게 있으면은 뭐 좋게 생각하고 구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제 경험상 구입하기 전에 꼭 그 계약하시기 전에 지자체에 전화해서 그 점용허가가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혹시 내 땅 앞에, 내가 살려는 땅 앞에 있는 국어지만 이게 다른 사람이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사례를 저도 직접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내 땅 앞에 국어가 있다고 그러면 부동산에서 대부분 국어 있으니까 좋다, 점용허가 받아 쓰면 된다 이러는데, 그 말만 너무 믿지 마시고 지자체에 꼭 전화하셔가지고 점용허가 가능한지, 그리고 혹시 이미 점용허가를 받아서 쓰고 있는 사람이 있지는 않은지,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점용허가 받아놨으면 내가 못 받습니다. 그런 경우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끔 내 땅 앞에 국어를 이미 다른 사람이 점용허가 받은 경우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실제 사례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여기는 보시면 4차선 도로변입니다. 이쪽에 주유소가 있고요, 크게. 그리고 왼쪽에 이제 땅이 있는데, 오른쪽에 땅이 있는데, 재밌는 거는 이 파란색 부분, 제가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이 국어예요. 도로 국어인데, 주유소 같은 경우는 차가 많이 들어가는 주택이 아니고 상업시설이기 때문에 국어를 점용을 할 때 뭐 조금만 진출입로 2, 3m만, 2m에서 뭐 4m 이렇게만 점용허가를 받으면 되는 게 아니라 길이를 최소 30m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가변차로라고 합니다. 이 가변차로 구간을 다 점용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일로 주유소로 차가 들어가려면 이 4차선 도로에서 달리다가 갑자기 꺾어서 속도 줄여서 꺾어서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선을 한 개 더 만들어서 그쪽에서 점점 속도를 줄여가지고 주유소로 들어갔다가 다시 출발할 때는 점점 속도를 낼 수 있게끔 한 개 차선 자체를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내 땅 앞에까지 국어를 다 점용허가를 내버린 거죠, 얘가. 그리고 그쪽에 아스팔트로 다 포장을 해버렸어요. 이런 경우에 이 주유소가 없었다면 내 땅 앞에 있는 국어를 내가 그냥 점용허가 받아서 쓰면 되는데, 이미 이 땅 앞에까지 주유소에서 점용허가를 다 받아놨다 보니까 내가 여기다 건축행위나 개발행위를 하려면 이미 점용허가를 받은 주유소에 다시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근데 주유소가 허가를 해주면 좋은데, 자기는 여기 이제 한 30m 정도 되는 거 도로를 싹 아스팔트로 포장을 했지 않겠습니까? 이게 돈이 수억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점용허가 안 해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여기 같은 경우는 돈을 내도 안 해주겠다고 했어요.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뭐 굳이 따지면 소송을 갈 수 있습니다. 소송을 가면 100% 이겨요. 왜냐면 도로라는 거는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쓸 수 있게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 땅 앞에 이렇게 뭐 건축을 할 건데 나라를 상대로 해가지고 여기 도로 사용 소송 같은 걸 하면은 승소를 받아서 판결문 가지고 건축을 할 수는 있는데, 뭐 당장 건축할 것도 아니고 투자용으로 사는 땅이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번거롭고 해서 놔뒀었는데, 실제로 땅을 보러 다니다 보면은 이런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현장 안 가보고 인터넷만 보고, 가끔 또 이제 뭐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는 국어 점용허가에 대해서 내용들은 많은데 실제로 해본 사람이 없어요. 다 그냥 뭐 점용허가 받으면 돼요 이러는데, 땅 앞에 국어 있으면 점용허가 받으면 돼요 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실제로 지자체 전화해 보면요, 안 되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그런 이유들로 해가지고 점용허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나는 땅 샀지만 맹지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재밌는 게 올해는 안 돼요. 그때 한 2년 있다가 전화했더니 또 된대. 대부분 지자체 조례 따라가기 때문에 속된 말로 공무원 바뀌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뭐 안 되다 되는 건 괜찮죠. 근데 된다고 해서 샀는데 한 2년 지났더니 안 돼. 예,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국어가 있으면 대부분 호재다라고 다른 뭐 부동산 교육 영상 같은 데서 많이 보셨을 텐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현장에서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